제가 검사 새끼들 아니면 검사놈들이라고 욕하고 또 기득권, 법꾸라지, 법기술자 이런 놈들을 욕하는 이유가 바로 김학의 관련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김학의란 인간도 문제고 김학의를 저렇게 무죄를 만들고 또 김학의를 통해서 진짜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절차라든가 정의를 완전히 쓰레기 개똥창에 처박은 놈들, 그 놈들이 대부분 검사 새끼들이고 또 고위 검사 놈들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검사들에 대한 신뢰는 제로입니다. 제로. 물론 뭐 민주당에서 깔짝거리고 있는 검사 출신 애들이 있습니다. 뭐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다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걔네들 사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서 그 밥에 그 나물들인데 저쪽에서 안 받으니까 이쪽으로 온 거고 대충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영달을 위해서 온 애들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셔도 지금 왜 제가 김학의 얘기를 했냐면 김학의가 1억 3천만 원의 형사보상을 받는다. 2대1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접대 혐의, 무혐의, 뇌물부재.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 김학의 영상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김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같이 북치고 장구 쳤던 경찰놈들이나 검찰놈들 그 새끼들은 어디 갔습니까? 예? 실제로 그놈들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김학의를 싸고 돌았던, 김학의를 무죄로 만들었던 시스템과 그런 놈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냥 검찰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변호사 개업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관 예우 받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4-2부 김학의에 대한 보상으로 얘가 김학의가 또 형사보상 청구를 한 거예요. 1억 2,010만 원입니다. 지가 범죄를 저지르고 술 처먹고 거기서 영상 찍어갖고 그지랄 했는데도 형사보상에 대한 걸로 1억 2,510만 원을 받고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또 899만 5천 원. 아마 이거는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거겠죠. 형사보상 결정을 해서 관보에 게시가 됐습니다. 오늘. 보통 형사보상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무죄가 확정됐을 때 그거에 대한 구금일수에 대한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학의 같은 놈들이 사실 일말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이건 청구를 안 하겠지만은 그런 인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김학의 같은 놈들은 특히 이런 진짜 검사 새끼들, 검사 출신의 변호사 놈들 뭐 하여튼 진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실제로 이런 인간들은 다시 고쳐 못 씁니다. 김학의는 스폰서 건설업자 최모 씨한테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갖고 무려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실형. 근데 3심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인데. 최 씨의 법정 증언이 혹시 증인신문 전에 회의 협박을 받아서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입증을 누가? 검찰이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수사했느냐, 입증했느냐. 그러니까 검사라는 놈들도 여기에 관련된 검사, 판사, 특히 검사라는 놈들도 뭔가 기소를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고 설렁설렁해서 무죄가 나게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러니까 짜고 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짜고 쳤다. 말하자면 범인과 검사가 짜고 쳤다. 수사한 애들도 대충 해서 입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무죄를 받아냈으면 무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 관련된 검사들이나 수사 경찰 애들은 어떤 책임을 지죠?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지 않습니다. 실제로 범죄는 존재하는데 실제는 범죄가 없는 거죠. 범죄는 존재하는데 무죄가 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5번의 무료 왔다 갔다.
그래서 14개월 정도 수감 생활해서 이 형사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 영상을 갖고 대놓고 물어보십시오. 벌장 성접대 현상 그게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것도 실제로는, 그리고 특히 경찰은 그 속에 인물이 김학의라는 걸 특정했어요. 근데 검찰 애들은 거기 관련된 검찰이라는 놈, 그 관련된 검사놈들 다 싹 잡아다가 야, 너 이게 왜 이렇게 다 무혐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권력 있는 놈들은 형사 절차에서 빠져나가서, 아니면 형사 절차가 엄격하게 되지 않아서, 윤석열 같은 놈들 보세요. 죄는 명확한데도 아니 그걸 입증하는 방법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빠져나가요. 그런 놈들이 한둘입니까? 힘 있는 놈들, 특히 검사 놈들, 검사 출신 놈들. 다시 2019년에 고화질 영상을 했는데 또 시비 됐는데 또 면석. 그때는 공소시효 면석. 모르니까 이게 정의냐?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놈들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놈들, 판사놈들이 정의라고 주둥이 정의라는 것을 입에 올릴 때 저는 야 그럼 네가 보기엔 김학의 사건은 어떻게 보냐? 거기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는 놈들은 변호사 자격도 없고 검사했다 어디 가서 정의라고 떠들고 주둥이 확 찢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이게 이런 거냐? 그러니까 있는 사건도 뭉개버리고 수사 기소 재판도 엉성하게 해서 그냥 무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무죄를 만들어낸 거죠. 이건 스킨 말하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정의입니까? 이런 나라가 무슨 정의를 떠들고 검사놈들이 정의고.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 때는 검사놈들한테 싹 옷을 벗겨서 기소권도 과분합니다. 그 새끼들한테 기소권 정도, 수사권은 완전 박탈해야지 그 건은 소위 말하는 범죄 수사국으로 이전하는, 지금의 검찰 수사관들, 지금의 검사들은 싹 다 해고를 하고 싹 다 변리는 변호사들에 싹 하고 절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즉 나중에 변호사 개업, 그 업계에 빨대를 꽂을 예정이 없는 애들한테 수사를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들 마음대로. 어쨌든 제가 너무 열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너무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김학의 사건, 김학의라는 놈이 국민의 세금으로 1억 3천만 원 형성,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걸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어제 제가 그 사건 파일 25시에 제 방송 출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출연하시는 분이 한 분이 모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그 마약이 검출 안 됐다고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물어봐갖고 제가 우리 모모님,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쓰는 마약 키트라는 것이 있는데, 마약 키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약에는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특히 미국이나 아니면 이 마약 천국인 데에서 검출이 안 되는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마약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마약류죠.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약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하면 사실은 검출될 수 있는 마약은 전체의 1%도 안 된다. 많이 봐야 5%. 아주 그냥 떡을치게 많이 봐야 10%. 열애업은 없. 근데 그거는 대부분 돈 많은 놈, 그거를 그렇게 그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놈들한테 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비싼 마약을 살 수 있는 놈들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득을 취할 이유가 없는, 자기 혼자 아니면 그걸로 소위 소수의 어떤 섹스 클럽 같은 데에서 소위 이 클럽 같은 데서 버닝썬 같은 데서
강간하려고 강간 약물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반 대중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아주 적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명 연예인이 마약 검사에는 안 나왔다. 그걸 믿으십니까? 사실은 그건 모르는 거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는 비싼 변호사를 써서 대충 해서, 그리고 당신이 어떤 마약 관련된 수사라는 검사라고 해보자. 분명히 의심이 가는데 행동하는 거 보고, 그런데 그 마약을 검출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럼 영장을 쳐갖고 소위 그 검출기관한테 이 정도의 것을 꼭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그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는 게 그 검사가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지. 사실은 그걸 패를 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자기 마약 관련된 수사 경력이 검사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변호사 개업했을 때 이걸 가지고 걔를 협박하는 게 맞지. 야, 나 이거 너 한 거 알고 있어? 야, 나 알지? 그러면 걔를 변호사를 고용해갖고, 아니면 직접 고용하지, 간접적으로 로펌을 통해 수십억 수백억 주지 않겠느냐? 그럼 그 변호사, 그 검사애가 왜 그걸 굳이 어떤 특별한 마약의 그거 기법들을 개발하라고 지랄을 하겠느냐? 그게 바로 물뽕이라는 것이 20년 넘도록 시작됐지만 검출 기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사실은 마약이 위험하다 했지만 실제로 요 검사놈들, 아니면 요 관련된 놈들이 실제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해태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라도 그냥 설렁설렁해서 그냥 대충 해갖고 무엇인가를 이득을 얻었을 수 있다. 왜 오래전부터 DEA처럼 마약 범죄 수사국 이런 걸 해라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시가지알이 먹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나라 마약에서 최고 검사란 놈이 옷 벗고 나가서 마약 범죄자들을 변호하는 이 꼬라지는 뭐냐? 거기에 대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심층적으로 접근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어느 이 20대 남성 놈이 나체로 흉기를 휘두르고 옷 벗고 막 도망간 놈이 있어요. 그게 5월 6일날 오전 10시에 관악구 봉천동의 버스 정류장 앞에서 가위 볼펜으로 막 힘을 다치게 했는데, 옷 벗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이 관계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상하다고요. 저기 정수지. 술을 안 먹은 건 맞겠지만 마약 투약 정황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마약 키트로 하겠죠. 마약 키트를 경찰이 가지는 키트라고 해봤자 6개, 8개밖에 없어요. 거기 나오는 거는. 그럼 그거 아닌 거를 투약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걸 당연히 그 혈액이나 샘플을 가지고 국가수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지만 거기서도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하다가 이제 이 얘기 나온 건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과학수사위원회처럼 수사기관과 연결되지 않은 증거분석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마약 관련된 그 수사나 분석을 하는 그 검사놈들의 꼬라지를 보고 경찰놈들의 그 무능함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마약이 위험한 지대가 됐는가? 번성 사건은 도대체 내용이 뭐고, 관련된 어떤 수많은 재벌 관련된 마약쟁이들이 왜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서 지금 넘치는 마약 천국이 된 이유가 뭐냐? 나는 답이다. 이 답을 떠들어대도 실제로는 귀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처럼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저는 광야에서 그 떠드는 들쥐밖에 안 되지만, 그 타찬한 인간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제 판단이 맞다. 명확하다. 지금 시스템으로 이득 버는 놈들은 명확하다. 그대로 놔서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놈들이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이다. 검사, 판사 아니면 로펌 유명한 이제는 걔네들이 유명 로펌 애들이 거기에 녹여 들어가서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 갔느냐? 네? 대한민국 정의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네? 김학의 같은 놈도 그렇고 마약쟁이들 돈 있는 마약쟁이들을 누가 비호하고 있느냐? 그들로부터 빨대 꽂아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마약을 하도록 해주는 그 변호사 놈들은 뭐냐? 예, 열이 슬슬 받는 거 보니까 잠깐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마약 범죄수사청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 안에는 변호사 개업하지 못하는 놈들을 주력구로 해서 마약수사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갖고 두둑이 잡아야지. 그나마 그게 지금처럼 식품의약청 내에 의약처 내에서 특사경과 연결해갖고 만들든 그 특사경들과 해갖고 DA 같은 게 만들어지든 어떻게든 지금 시스템으로는 개판난다. 지금은 되지도 않는다. 검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